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네. 그러면 혈관이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오늘은 이제 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혈관이 건강하다.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혈관 숫자라는 표현을 요새는 많이 자기 혈관 쓰시더라고요. 숫자요. 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압, 혈압, 두 번째로 혈당, 혈당,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아, 콜레스테롤까지. 네. 다들 아시겠지만 혈압은 수축기 기준 120 미만, 이완기 기준 80 미만, 혈당은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 미만, 콜레스테롤은 타이트하게 잡아서 200 미만. 타이트하게 잡아서 200 미만. 네. 그 세 가지 숫자를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혈압. 나이가 다 들으니까 이런 혈압은 다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혈압은 고혈압 자체가 뚜렷한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신체 검사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소리 없는 죽음의 악마라고 하는 경우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 고혈압이라는 것이 명확한 증상으로 오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혈압 관리는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고혈압이 지속되면 언젠가는 인체 기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관상동맥, 심장에 있는 혈관이죠. 아니면 뇌동맥, 뇌에 있는 혈관이죠. 이런 것들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약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불편한 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 혈압약 먹는 거에 되게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죠, 맞아요. 네네.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네네네네, 많이 맞아요. 하시고. 그럼 이런 혈압약 복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혈압이 진단을 받으면 그 관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약물요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만으로 자기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면 고혈압 약에 대해서는 거부감 없이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평생 먹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혈압약은 드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타까운 얘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나이는 드시게 돼 있거든요. 저한테 10년 후에 혈관 나이가 지금보다 젊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일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몸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한다 하더라도 젊은 나이에 혈압이 있었던 분들은 5년, 10년 후에는 그 약을 끊게 될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로 이 혈당입니다. 정말 이제 혈당 갖고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맞아요. 그런데 이 혈당도 마찬가지로 증상이 없어요. 정말 증상이 있어서 그게 싹 없어지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 뭐 치료하세요, 약 드세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당뇨 역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합병증이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아주 무서운 합병증이 나타난 뒤에야 관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다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증상이 없다고 해서 당뇨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우연찮게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너 당화혈 수치 재봤어? 당화혈색소. 네네네. 그 당화혈색소 수치? 그래서 내가 야, 난 당화혈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 그게 뭔데? 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게 뭐 2, 3개월치의 혈당 관리 네. 수치를 정리한 거래요.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데? 그랬더니 자기가 약간 이 혈당 스파이크? 요런 게 있대요. 혈당 스파이크. 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공복 혈당이 너무 높게 나와서 이거 뭐지 하고 수치를 계속 쟀대요. 그랬더니 뭐 인슐린 저항성? 요 혈당 스파이크가 있어서 이 저탄수.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전부터 저탄수 당류 제한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화혈색소는 우리가 평소에 그 고혈당이 얼마나 심하게 지속돼 왔는지를 혈당을 잴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고혈당이 지속됐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순간 볼 수 있는 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많이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혈당 스파이크, 요거는 이제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식후 혈당이죠. 네네. 그 혈당은 공복 시에 아니면 식사를 하고 났을 때, 또 식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이후에 혈당 수치가 당연히 변하게 되는데요. 당뇨가 없는 건강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혈당의 수치가 물결로 비유한다면 잔잔한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식후에 아주 갑작스럽게 혈당이 300, 400 이상으로 쭉 올라갔다가 또 그런 분들은 공복간이 되거나 식간 사이에는 또 저혈당에 빠질 정도로 혈당 수치가 쭉 떨어지는 이런 기복이 심한 꼭 파도와 같은 이런 혈당 수치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하게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피로감이나 심한 갈증, 두통, 또 몽롱하고 졸린 것 같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 스파이크가 지나가면서 혈당이 떨어질 때에는 또 마찬가지로 심하게 기운이 없고 식은땀이 난다거나 무기력감에 빠진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당뇨로 실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지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해가지고 당뇨 치료가 필요한지를 꼭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것에 대해서 뭐 평상시에 식습관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뭐 아주 단 음식이라든가 단순 당이죠. 그리고 흰 쌀밥, 또 밀가루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면이나 빵, 이렇게 바로 당화될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 혈관 숫자 세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러면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만든다면 어떤 점이 또 달라지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다 아니면 다시 정상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콜레스테롤 역시 우리 혈관 건강에는 대단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거나 진료를 받으실 때 중간중간 체크를 하셔서 만약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고지혈증이 자기가 걸렸어. 그러면 이 약을 먹고 수치가 좋아지면 약 중단해도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약을 끊을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단기간 안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콜레스테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수치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콜레스테롤일 것 같습니다. 고기 많이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또 덜 먹고 가면 또 낮춰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고열량 아니면 식습관을 좀 줄이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은 상당히 좋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시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을 받으시다가 6개월 혹은 그 이상 약을 투약을 하시고 정상화되었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식습관도 유지하고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으시면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콜레스테롤 약은 끊어보시는 것도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혹은 두 번에서 실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해서 높으신 분들은 운동은 운동대로 열심히 하시고 식습관은 식습관대로 열심히 유지하시되 콜레스테롤 약도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빨리빨리 검사하고 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혈관 건강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